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사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2월 24일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보고 있는데 곳곳에서 한숨을 이렇게 쉬는 학생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듣기가 너무너무 많이 어려웠어요. 보통 1부분이 어려우면 2부분과 3부분은 그나마 좀 용이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듣기가 1부분, 2부분, 3부분 전부 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1부분은 특히 상중, 그리고 또 2부분, 3부분은 또 높은 중 정도, 우리 이번 2월 24일 시험에서는 듣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독해는 여러분 지금까지 항상 좀 쉬웠거든요. 근데 2018년 작년에 비해서 우리 2019년 1월 시험에 독해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독해의 일부분은 괜찮았어요. 자, 이 부분은 그냥 중 정도. 근데 지금까지는 독해 3부분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술술술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조금 생각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상중 정도 선생님이 책정해 드렸어요. 자, 선생님이 듣기 독해 딱 끝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쓰기는 쉽겠다. 듣기가 이 정도로 나왔고 독해가 이 정도로 나왔으면 당연히 쓰기는 쉽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거든요. 당연하죠. 선생님 스터디 자료에서 여러분 쓰기 제1부분은 7문항 이상 동일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쓰기 제2부분에서는 선생님 스터디 자료에서 5개 중에 4개 적중해 드렸어요. 하나는 새로운 게 나왔는데 어떤 어휘들이 나왔는지 조금 이따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하중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이번엔 쓰기 너무 쉬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전반적으로 듣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또 좋은 점수를 합격할 수 있으니까 조금은 기대하시고 결과를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듣기 영역에서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시험을 딱 볼 때 1번부터 45번까지 어휘를 쫙 한번 돌려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급 어휘 중에서도 난이도 상중에 해당하는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체감하기에 너무 어려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어휘가 상당수 출제가 되었고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이 시험 문제 다 풀고 나면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이 대다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이 2부분, 3부분에서 몇 문항 정도 나왔는지를 세어보아요. 20문항 이상 나왔었어요.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 여러분 상태 상황이 딱 나오면 특징이 있어요. 보기도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보기조차 여러분께서 못 보고 듣기를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듣기 들을 때는 항상 보기 듣고 이게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조금 괜찮은 문제들 선생님 가지고 왔어요. 믿을 만하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值得相信 이런 거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열도 나고 기침도 계속해요. 그래서 그녀를 데리고 병원에 간다. 陪她去医院 이런 것도 나왔었고요. 자, 여러분 睡觉는 비교적 쉬워요. 그런데 여기다가 거가 나왔어요. 충분히 잘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제일 어려워서 선생님이 조금 이따 어떤 예문으로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能睡够觉 이런 예문들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工作机会多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등의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이 절대 다수 총 20문항 이상 출제되었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만약에 듣기를 단기간에 공부하고자 하신다면 우리 해커스 교재에 우리 듣기 2부분, 3부분에 학교비 책 3, 4, 5번만 집중적으로 보셔도 웬만큼 듣기는 잘 풀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문 한번 볼게요. 시험에 당연히 쌤이 키워드 잡으라고 하거든요. 듣기 독해에서는. 그러면 동사와 형용사가 자주 출제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일치, 불일치 하는 데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렸던 거 쌤 한번 볼게요. 기분은요. 受压力影响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부수어가 나왔어요.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라는 지문이 딱 나왔어요. 그런데 보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문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면 기본 업무 스트레스가 주변의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심지어는 마음의 기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뭐해라? 放松, 긴장을 완화시키십시오. 이런 제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업무 스트레스는 어디에 여러분?
기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래서 불일치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어휘 자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스트레스, 工作压力. 그래서 야리가 영향을 준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지문으로 불일치함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리影响, 그 다음에 放松 단어 자체가 어려웠죠.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었어요, 여러분. 找搬家公司很轻松. 뭘 여러분? 빤지아가 집을 옮기다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빤지아가 나오면 여러분 이삿짐 센터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게 빤지아 공스예요. 그래서 이사를 할 때 예전에는 친척이나 뭐 주변의 친구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지금은 뭐하면 이삿짐 센터를 찾아서 시켜서 돈을 지불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라고 해서 당연히 일치함을 알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빤자 공스 이렇게 같이 묶어서 공부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월하다, 칭송 이런 제시어들까지 조금 4급 시험에서는 비교적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꿈이라 치장하다. 그 사람이요 아주 오랫동안 꾸몄다라는 게 보기에 나왔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 여러분 이건 좀 이따 쌤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5거10分钟 이라고 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5거10分钟 그러면 5거가 뭐예요, 여러분? 5개. 10分钟이 뭐예요, 여러분? 10분. 그러면 10분이 5개니까 몇 시간 동안 꾸민 거예요? 50분 동안 꾸몄어요. 여러분 이거 처음 나왔어요.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 뭐지? 5거10分钟이 뭐지? 라고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5거10分钟 50분 동안 꾸몄잖아요. 어떻게 꾸몄을까요? 오래 꾸몄겠죠. 그래서 일치함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여러분께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만 포인트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휘들 다빤이라는 제시어는 쉬웠지만 실제 문제에서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답을 찾기가 특히 듣기 일부분에서는 다소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자, 이 부분에 가서는 여러분 벌라이라는 제시어가 나왔어요. 벌라이 본래 내가 샤오리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감히 나를 속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당신들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이 남자는 샤오리를 본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值得相信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속이다, 骗 이런 단어들이 연결돼서 나온다는 거죠. 值得相信, 骗이 시험에 나왔다는 거 여러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모든 총평 강의에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난달 시험에 독해 제1부분에서 뭐가 나왔냐면 착륙하다가 나왔었어요. 지앙루어. 여러분 이번 쓰기 제2부분에서 지앙루어 그림이 나왔거든요. 이번 달에 나오면 다음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어휘들, 선생님 정리해드린 어휘들은 다음 달에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꼭 같이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의 시험을 위해서 앞으로 시험을 보기 위한 학우님들을 위해서 이 총평 강의는 진짜 반드시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꼭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들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당신은 이렇게 몇 번에 다 많은 시합을 참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니까 지레이 징yen. 여러분 지레이 어렵겠죠? 거기에다가 경험, 징yen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경험을 쌓다 지레이 징yen. 선생님 수업할 때 지레이 징yen 같이 외우라고 굉장히 많이 당부드리는데 듣기에 나왔었어요. 어휘를 모르면 듣기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쌓다 지레이 징yen 나왔었고요. 지레이 징yen 한다고 시합을 많이 참가하는데 지면 어때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을 하면서 질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 남자는 지는 것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지극히 정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도 나온다 여러분? 경쟁,竞争. 이런 단어 자체가 4급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이 헤맸을 거예요. 이게 뭐였지? 라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고요. 그래서 경험을 쌓다, 지레이 징yen. 그 다음에 경쟁하다, 竞争 이런 거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맛에 관련된 거 뭐 매달마다 나오는 그림인데요. 달다, TN이 나왔어요. 여러분 달다. 먼저 이거 외워주세요. 자, 제가 학생들한테 달고 짜다가 나오면 이런 게 난이도 상해에 해당하는 문제로 나온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어떤 부분이 난이도 상해에 나왔는지 문형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웨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웨이가 딱 나오면 그 뒤에 거 이다 아니다? 아니요. 착각이죠. 오해했죠. 뭐뭐인 줄 알았어.
이외의 도처. 나는 차가 막힐 줄 알았는데 오늘은 차 안 막히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사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차 안에서 이야기하는 장소에 관련된 문제들도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여러분. 자, 이거는 우리 단문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超过一半人超过一半的年轻人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절반을 초과하는 젊은이들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걸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에서 뭐가 나왔냐면 절반이 넘는 젊은이들은 얼마나 넘는 젊은이들이 도시에 사는 걸 원합니까? 라고 나왔어요. 그럼 절반이니까 몇 프로? 50% 이상. 50% 이상. 50%. 저는 퍼센테이지가 나왔길래 100%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다? 超过一半. 이런 표현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놓쳤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어휘들만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꼭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당연히 여러분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면 명사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선생님 총평 강의 보시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언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언급된 것들, 공부했던 것들은 선생님 배제하고 이번에 또 주의해야 될 어휘들 몇 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자, 직업에 관련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외우라는 직업이 있어요. 경찰, 징차, 여행 가이드, 다오요 이런 거요. 기자, 지저 이런 거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남자는 여행 가이드였고요. 자, 여자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름방학도 있잖아. 겨울방학도 있잖아. 그때 쉴 수 있잖아. 이런 게 단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에 뭐가 나왔냐면 여자는 아마도 어떤 일을 할까요? 정답은 뭘까요? 老师 이런 정답을 체크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 점검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소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처음 나왔어요. 광보는 방송이에요. 라디오 방송, 다로는 건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방송국이겠죠. 광보다로, 이 광보다로가 언급이 됐는데 훅 지나가서 여러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쇠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건물이 열쇠처럼 생겼죠.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이따가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자. 그럼 이 사람들은 곧이어 연이어 어디에 갈까요? 정답은 광보달로. 이런 거 체크하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많이 어려웠겠죠? 처음 나온 제시어예요. 자, 한 남자가 시합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대회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외국 사람만 참가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대회에 참가하려면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국적. 그렇죠. 외국 사람만 참가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뭐였을까요? 고어지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남자가 여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 전화 왜 자꾸만 계속 통화 중이었어? 그러니까 당신 몰랐어요? 오늘 어머니 날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랑, 이 여자는 누구랑 통화했을까요? 무친 지혜가 나오면서 정답은 무친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 너무 많이 강조해드리잖아요. 비밀번호. 아, 내가 은행카드에 비밀번호를 잊었다. 여러분 잊었다. 그러니까 바꿔서 나오는 표현으로서 기억을 하지 못한다. 보지더 미마. 이렇게 바꿔서 나온 표현으로 비밀번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어휘들을 같이 외워주셔야지만 효과적으로 시험에 적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독해에 나오면 여러분 듣기에 나옵니다. 쓰기에 나오면 듣기에 나옵니다. 최소한 선생님 스터디 자료하고 해커스 교재에 있는 어휘들만 외웠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어휘의 베이스가 깔려서 어휘가 들려서 문제를 풀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어휘들을 모르면 전혀 접근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휘가 먼저 기본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1사급 어휘집을 가지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마 나왔고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 超过一半的 나왔어요. 절반을 넘는 年轻人 젊은이가 나왔는데 그 지문은 어떤 질문이었냐면 시취가 뭐예요, 여러분? 시내. 그 다음에 지하오취는 뭡니까? 교외, 변두리. 그래서 요즘에는요, 시취에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변두리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젊은이들은 시취, 시내에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업무 기회가,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주말이나 그럴 때 한가할 때는 교회에 나가서 방송, 정신적인 긴장을 풀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취, 지하취 이런 단어들을 모르면 전혀 안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정리해 주셔야지만이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또 관련된 독해 파트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같이 어휘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3번.
이거는 매달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종종 어려운 표현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꿈이다, 다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에서는 打扮了很长时间 나왔지만 지문에서는 어떤 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50分钟. 여러분 이런 것들은 처음 나왔어요. 50分钟. 여러분 들어서 이해되셨을까요? 안 돼요. 50분 동안 꾸몄으니까 아주 오랫동안 꾸몄겠죠. 그래서 1차는 문제들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와, 이거 우리 아까 能睡够觉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다. 자, 주말이 되었어요. 이제 겨우 주말이 되었어요. 일주일을 힘겹게 보내고. 그래서 주말에 뭐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주말에는 이거 할 수 있잖아. 잘 보세요. 앞에 의문대명사가 나오고 또 이렇게 의문대명사가 나왔어요. 앞뒤에 의문대명사를 병렬해서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想买什么就买什么. 사고 싶은 거 다 사. 想买什么就买什么. 사고 싶은 거 다 사. 이런 표현이에요. 앞에 什么, 뒤에 什么를 써서 이렇게 두 가지 의문대명사를 가지고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구조라는 거예요. 사고 싶은 거 다 사. 해석하면 여러분 무엇을 사고 싶으면 무엇을 사라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싶은 거 다 사. 想买什么就买什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다 가. 想去哪儿就去哪儿 이런 표현들이 난이도 상 중급 수준의 해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 4급 듣기에 나왔어요. 보세요. 想睡多久 얼마나 많이 자고 싶으냐. 자고 싶은 만큼 就可以睡多久 자고 싶은 만큼 자라는 거예요. 자고 싶은 만큼 잘 수 있다라는 표현이 뭐다? 想睡多久就可以睡多久 이런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어려웠겠죠? 저도 이 예문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학생들한테 무조건 가르쳐줘야지 해서 가지고 온 문장입니다. 想睡多久就可以睡多久 여러분 이런 걸 내가 읽지 못하면 여러분 듣기 안 되겠죠? 꼭 좋은 표현이니까 암기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였냐면요. 여러분 아까 달다가 나왔습니다. 양고기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을 보는데 티엔 달다가 나왔어요. 그럼 티엔이 나오면 분명히 이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작년 듣기 시험에 선생님 총평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우유를 줍니다. 우유를 줬는데 여러분 시엔이란 말이 나왔어요. 어떻게 우유가 짤 수 있죠, 여러분? 뭘로 착각했습니까? 뭐로 여겼을까요? 소금을 설탕으로 여겼다. 바옌 땅청탕 이라는 지문이 나왔거든요. 나온 게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제가 학원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이거 너무 어렵거든요.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꼭 외우십시오라고 당부드렸는데 나온 거죠. 자, 이번에 양고기국이 뭐하다? 달다 그랬어요. 그럼 뻔하죠. 무엇을? 설탕을 소금으로 생각했겠죠. 지난번에 나왔던 거랑 반대로 나와서 어떻게? 바, 당, 땅, 정옌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바, 당, 땅, 정옌 설탕을 소금으로 여기다. A를 B로 여기다. 바, A, 땅, 정, B. 여러분 이런 게 듣게 나왔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지금 눈으로 보고 지문을 보더라도 아유 너무 어려웠겠는데 라는 느낌 들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아니 선생님이 지금까지 60회 이상 시험을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험 본 것 중에 아마 이번 듣기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좀 꼭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고 싶은 만큼 잘 수 있어서 想睡多久就可以睡多久 이런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설탕을 소금으로 여기다 把糖当成盐 把糖当成盐 이런 표현들 꼭 응용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를 거듭할수록 듣기 영역은 점점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커스 교재가 개정판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개정판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태 상황과 단문의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도 다양한 몇 회가 많이 있거든요. 몇 회씩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싹 다 풀어본다면 그리고 풀 때
독해하는 것처럼 뭐 잡는 연습한다면 주어와 수어와 목적어 잡는 연습만 꾸준히 해본다면 그런 문제들이 똑같이 나올 수 있고 거기다가 선생님 총평 강의를 같이 더해서 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외워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정리해 보신다면 문제 풀 때 충분히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크랩 내용이 주술목 잡는 연습이 어디에 가서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독해에서도 주술목 똑같이 잡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듣기와 독해는 똑같이 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휘가 안 되면 첫 번째 안 되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어휘를 반드시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2018년에 비해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2014년부터 여러분 16년까지는 동사, 명사,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러분 부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계사도 나왔고요. 접속사, 양사 등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동사, 명사, 형용사 외에 이러한 어휘들도 열심히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독해 일부분 어떤 어휘가 나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 모른다. 그럼 내가 아직 어휘의 기본기를 아직 다지지 못했기 때문에 해커스 교재의 동사 파트, 명사 파트, 형용사 파트, 부사, 양사, 계사 파트 한 번만 더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배가 나왔어요. 肚子. 그렇죠. 그 다음에 몇 배, 배. 2배, 2배가 시험에 나왔고요. 자, 당연히 이름절 동사 선생님 무조건 외우고 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걸다, 꽈, 그렇죠? 기초, 치추, 그 다음에 따뜻하다, 노안, 호어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접속사 나왔습니다. A에 관계없이, 不管, 아쉬워, 可惜, 당연히 형용사고요. 명사로서 광고, 광고. 자, 이런 부사들 주의하셔야 되겠죠. 종종, 왕왕, 마지막 불러일으키다 동사, 사급 필수 동사, 인치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이번에 배가 나왔는데 肚子 나왔어요. 疼的 아픈 정도가 受不了了 참을 수 없다. 여러분 지난달 쓰기에서 참을 수 없다 受不了가 나왔거든요. 지금 나왔어요. 肚子疼的受不了了. 자, 선생님이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번에 여러분 팔이 나왔어요. 胳膊. 한 사람이 팔이 너무 아파하고 있는 그림이 나왔네요. 독해에서 보고 쓰기로 딱 갔는데 아 이거 나왔네요. 그럼 肚子 대신에 뭐만 싹 바꿔줬으면 여러분 작문할 수 있었을까요? 胳膊 나왔잖아요. 그래서 胳膊我胳膊疼的受不了了. 이렇게 답안 만들었으면 충분히 독해에 나왔던 것들이 쓰기에 나왔으니까 꺼보라는 제시어 나왔으니까 전혀 어려운 거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독해에서 이거 나왔네? 쓰기에서 그러면 아까 도즈 나왔으니까 그것만 바꿔서 문장 쓰면 됐었겠다라고 분명히 장문을 이렇게 해주신 학우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疼的受不了了 이렇게 도즈에 관련된 것들이 쓰기 제2부분에 같이 연결해서 나왔다는 거 꼭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접속사하고 부사 이런 것들이 단서가 돼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시험에 매달 나오는 접속사가 있죠. 虽然 A, 但是 B. 虽然 A, 但是 B 대신에 뭐 나왔습니까, 여러분? 尽管이 나왔어요. 그래서 尽管 A, 但是 B. 접속사에 관련된 문제들이 꽤 나왔고요. 지시 대명사에 관련된 문제들이 또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where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당연히 in way 이런 관련된 접속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에 독해제 이 부분도 지문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학부님들께서 시간 배분에서 조금 실패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문제를 쓸데없는 불필요한 성분을 보지 않고 역시 술어 잡고 이런 키워드 단서를 잡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볼게요. 독해지 3부분에서는요. 주제별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선생님이 다른 것들은 다 웬만큼 풀 수 있었을 텐데 3개 정도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선생님이 그 3개의 키워드를 좀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여러분 항상 슈퍼를 갈 때 쇼핑백을 들고 간대요. 할아버지는 왜 쇼핑백을 들고 갈까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정답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쇼핑백을 들고 다니신다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자, 할아버지께서 나중에는 알려주셨어요. 왜 자기가 쇼핑백을 들고 다니냐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생각에서 나왔다. 여러분 이 단어가 처음 나왔었어요. 어느 생각에서 나왔다. 추위라는 제시어 처음 나왔거든요. 학생들이 여기서 추위가 뭐였을까? 사실 이미 앞에서 정답 단서는 나왔기 때문에 뭐 뒤에서도 减少 환경污染나왔기 때문에
답은 이거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었을 건데 이렇게 점점점 어려워지는 수준이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왔다? 초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빨리 걷기에, 이건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빨리 걷기의 장점이 정답이었는데 빨리 걷기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 여러분 셈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往生命银行存钱一样 생명은행에 돈을 모으는 것과 같아서, 빨리 걷는 것은 생명은행에 돈을 모으는 것과 같아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는데 생명은행이 뭐야? 이렇게 당황했던 친구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越 A, 越 B 선생님 되게 많이 강조해드리거든요. 走得越多 뭐 하면 할수록,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生命越长 생명이 점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快走 빨리 걷는 것에 대한 장점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문장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요. 언니가 어떤 한 배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역시 비행기를 타고 어떤 곳에 가서 그 배우를 보러 간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농담으로 언니의 월급은 거의 절반은 그 배우에게 쓴다,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너무 좀 재밌는 표현이라서 선생님 가지고 와봤어요. 가족들이 농담 삼아 하는데 언니의 월급은 他的公司 아마도 可能 절반은 有一半 전부 어디에 쓴다 여러분? 花在 씁니다. 소비합니다. 어디에 쓴다고요? 이 배우의 여러분 花在身上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의 배우 몸 위에 쓴다. 身上이라는 장소화 시켜주는 게 여러분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에게 쓴다. 한국말로 하면 花在这个演员的身上 이런 표현을 선생님이 여러분께서 해석을 정확하게 못하셨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몇 가지는, 이 세 가지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서 지금 마지막으로 독해질 3부분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시험에서 이번 시험 독해질 3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매달 다를 수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하나의 복선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시험도 듣기도 어려울 수 있을 것이고 독해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수준을 높여서 공부를 하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조금 어렵다는 이런 문장들도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오쌤이랑 같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 제3부분이었어요. 자, 마지막 들어가겠습니다. 독해 영역에서 아까 쌤 뭐라고 했냐면 철저한 시간 배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배분 해주시려면 전체 문장을 자세하게 읽기보다는 항상 뭐 키워드인 수어를 못 잡아요. 여러분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의 단문에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단문에 수어는 4개에서 5개밖에 안 나와요. 즉 다시 말하면 4개에서 5개만 들으면 돼요. 4개에서 5개만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해석하죠. 문제는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마세요. 오쌤이 그랬어. 4개에서 5개 정도밖에 중요한 어휘가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듣기하고 독해를 4개, 5개만 들어야지? 이렇게 사고를 좀 전환해 주신다면 훨씬 공부를 쉽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어휘가 안 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어휘는 외워주신다는 전제 조건하에. 뭐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이제는 정말 기초를 탄탄하게 닦아주시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지만이 그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예전하고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예전에 누가 카더라, 4급 시험 너무 쉽더라, 이제는 그렇진 않아요.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휘도 4급 지금 최신 2년 안에 나왔던 어휘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우리 쓰기 영역. 아까 쌤 쓰기 너무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풀이는 제 똑같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선생님 노래의 결과예요. 지금 60회 이상 시험을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문제에 맞게끔 선생님이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쓰기는 너무, 학생들 쓰기는
거의 막 10분 정도 남아가지고 복습 문제 틀린 거 점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쓰기를 이렇게 많이 이제 잘하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자 구문, 베이자 구문, 겸어문 총 3문항 나왔고요. 그 외에 동사 수로문을 포함해서 6대 문장 성분에 관련된 문제가 7문항 나왔습니다. 선생님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살펴드릴 거고요. 자, 쓰기 제2부분에서 여러분 선생님 프린트에서 안 나온 거 있는지 한번 보세요. 착륙하다, 뭐 이거는 선생님이 적중 강의나 아니면 총평 강의할 때 너무 많이 강조해드리고, 두꺼운 책 읽는 거 두껍다, 호 당연히. 그 다음에 예스 받아, 위시 선생님 프린트에 있죠. 그 다음에 팔, 끄보 하고 다리는 선생님 무조건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지금 다 똑같이 나왔고, 여러분 이건 처음 나왔어요. 모임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聚会. 선생님 오늘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모임, 聚会. 못 써도 돼요. 聚会라고만 읽을 수면 있으면 되는데 어떤 문장을 완성할 수 있었는지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부분 볼게요. 6대 문장 성분에 관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데, 자, 따까이가 뭐죠 여러분? 부사예요. 대략이에요. 我猜. 여러분 이거는요, 차이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이미 이거 주술이죠. 그러면 이 차이는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의 특징이다. 이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차이 이하에 전부 다 다른 성분이 들어가야 되겠고, 타가 나왔어요. 30多岁. 여러분 나이를 이야기할 때는 뭘 쓰지 않아요 여러분? 실이란 동사를 쓰지 않아요. 명사 자체가 수로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주술 잡아보세요. 我猜, 제가 추측하건대 주술이에요. 그 이하가 뭡니까? 긴 목적어. 목적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다? 명사 수로문으로 이루어져서 주어, 수어의 형태를 가지고 수어 앞에 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사 딱 넣어줬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예상컨대 그가 한 30세 정도, 대략 30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는 무조건 나옵니다. 我猜他大概30多岁. 이렇게 명사 수로문이 목적으로 나왔다는 거 점검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선생님 프린트에서 너무 똑같이 나왔네요. 咱们俩, 우리 둘의, 더 나왔으니까 무조건 누구 연결? 명사. 자, 품사를 모르면 안 돼요. 正好가 뭐죠 여러분? 부사예요. 때마침. 이미 수로 나왔네요 여러분. 상반되다. 그렇죠? 때마침 상반되다. 正好相反 나왔어요. 자, 뭐가 상반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 견해. 그래서 주술. 생각이 상반됩니다. 어떻게 상반이 됩니까? 때마침, 관용어, 주어 수식해주는 성분.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의 생각이 때마침 상반이 됩니다. 咱们俩的想法正好相反. 咱们俩的想法正好相反. 이런 문제들 점검해 보시면 되겠죠. 관용어, 주어, 부사, 수어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대 문장 성분에 관련된 문제였죠.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이거는 너무 많이 강조해드렸어요. 어떻게 들어갔냐면 기억나세요 여러분? 셈이 꽁리 킬로미터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뭐 나온다 그랬어요? 무조건 리가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리보다 수준이 높은 취리가 나왔어요. 취리가 나와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리 나오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대략 떨어져 있다 셈 뭐 나온다 그랬어요? 따유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개는 그냥 묶어서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리 나왔다. 그러면 A는 B로부터 대략 얼마만큼의 거리 간격이 떨어져 있다라는 문제였죠. 이거는 지난달에도 나왔고요. 최근 3개월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으로서 선생님이 너무 많이 강조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은 만리장성에서 대략 4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A는 B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 간격이 떨어져 있다. 这儿距离长城大约有40公里. 이렇게 점검해 보셨어야 되겠죠. 这儿距离长城大约有40公里. 이렇게 리 A는 B에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 간격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 나올 수 있을까요? 다음이나 다다음 달에 쓰기 제1부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꽁리가 나올 수 있고요. 따유가 나올 수 있고요. 조금 앞에서 본 문제처럼 따까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 꼭 외워놓으셨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뭐도 나올 수 있을까요? 장청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장청이 나왔거나 꽁리가 나왔거나 따까이가 나왔거나 따유가 나왔거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어떤 문장 쓸 수 있겠다? 이런 쓰기 제 이 부분의 문장을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모범 답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다자 구문과 빼이자 구문과 겸어문의 특수 문형의 어순을 모르면 안 되겠죠? 어순 알고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다자 구문 나왔어요. 바자 구문 무조건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바 뒤에 명사 나와야 돼요. 명사 누구 있습니까? 쪼스. 자, 바자 구문은
동사할 때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구체적인 행위 동작. 여러분 농으로 가진 거 셈하고 5개 외웠어요. 잃어버렸다, 농 띄울러, 고장났다, 농 화일러, 더러워졌다, 농 짱러, 엉망이 되었다, 농乱了, 엎질렀다, 농倒러까지 딱 배우셨거든요. 그럼 받자구문 나왔네. 그리고 그 앞에 뭐 나왔습니까? 여러분 꾸이 나왔어요. 자, 근데 여러분 고민할 게 안 되는 게 부시 什么什么더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是的 강조 구문이에요. 뭘 강조하냐면 고의로 이미 같이 붙여져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요? 남동생이 무엇을? 책상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고의로. 근데 고의로 만든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是的 강조 구문에 부정 형태만 딱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남동생이 고의로 책상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弟弟不是故意把桌子弄乱了. 弟弟不是故意把桌子弄乱了. 제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받자 구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故意를 강조하는 是的 강조 구문 뿐만 아니라 是的 강조 구문의 부정 형태가 처음 나왔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弟弟不是故意把桌子弄乱的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弄乱了가 아니라 弄乱的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是的 강조 구문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특수문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왔어요. 복수형 나와야 되겠죠. 그리의 범위를 제한해주는 부사이니까. 자, 베이자 구문 나왔습니다. 누군가 무엇에 의해서? 자, 동사는 누구 나왔어요? 수러? 감동. 원래는 감동하다인데 베이자 구문 나왔으니까 감동되어졌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자가 나왔습니다. 자, 타더 정시. 여러분 정시는요. 성실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뭘로 쓰였을까요? 명사로 쓰였겠죠. 성실함. 자, 여러분 감동되어졌어요. 감동러. 자, 여러분 누가 무엇에 의해서 감동되어졌을까요? 감동된 피동, 당한 사람은 모두가 이런 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자 또被 무엇에 의해서 그의 성실함에 의해서 감동되어졌습니다. 다자 또被他的诚实感动了.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주어와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많이 틀리시거든요. 당하는 감동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모두겠죠. 그래서 모두가 그의 성실에 의해서 성실함에 의해서 감동되어졌다. 大家都被他的诚实感动了까지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여러분 6대 문장 성분과 우리 특수문형에 관련된 예문들 정리해 드리고요. 자, 우리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선생님 프린트에서 4개 적중해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주의 호의는 지금 처음 나온 예문인데 충분히 문장 만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학생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즐거워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거나 상심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거나 그쵸? 만약에 상심, 카이신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무엇이 누구로 하여금 기쁘게 하다, 상심케 하다 이런 거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것도 오늘의 모임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기쁘게 합니다. 당연히 뭐 쓸 수 있을까요? 오늘 시험에도 나왔던 경험은 쓸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모임이 今天的聚会让我们很开心 이렇게 간단한 문형을 완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聚会가 모임이라는 거 아마 HSK 사급 어휘지 공부하셨으면 수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 풀어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모임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즐겁게 합니다. 今天的聚会让我们很开心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비행기가 나오면 2개의 그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착륙한 그림 아니면 창조할 그림. 근데 이번에는 착륙하지 않았습니다. 降落在보다는 착륙할 거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해커스 교재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지금 바로 착륙할 거거든요. 바로 뭐 하려 한다. 马上要降落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의 비행기가 바로 지금 착륙하려고 하는데 我们的飞机马上要降落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를 좀 잘 해주세요. 请大家做好准备 여기서 준비는 뭘로 쓰였습니까? 명사로 쓰였다는 거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降落가 나면 이렇게 지금 곧 착륙할 거라면 马上要降落를 아니면 착륙했다면 降落在 보통 북경 수도공항에 착륙하고 있기 때문에 降落在北京首都机场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降落在 착륙한 그림이 나오면 降落在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降落는 매년마다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거 외워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껍다. 너무 많이 강조해드려요, 선생님이. 자, 그럼 이 책이 너무 두꺼우므로 这本书非常厚.
쌤하고 분명히 외우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다 보지 못했습니다. 到现在还没看完. 해커스 교재 보면 독해 파트에 선생님이 교재 말고 선생님의 오셈의 명사,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추가 자료 드리거든요. 거기에 전부 다 있던 그림이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쓰기 영역에서는요. 당연히 6대 문장 성분의 어순을 모르시면 안 되겠고 특수 문형을 꼭 공부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시간이 없는 학우님들은요. 우리 해커스 쓰기 파트에 보면 쓰기 제1부분에 합격비 책 1번부터 13번이 있어요. 합격부터 1번부터 13번까지는 무조건 외우세요. 거기에 있는 내용과 문법형 내용과 그리고 문장들은 시험에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쓰기를 공부하고 나서 학교비제 1번부터 13번까지 한번 돌리고 독해에 와서 외우고 문제 풀고 듣기 들으시며 단기간에 좋은 점수로 합격 꼭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내가 약하다면 분명히 쓰기 파트에 학교비제 1번부터 13번까지는 꼭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자료의 스터디 자료 그렇죠? 선생님 자료에 스터디 자료에 통 문장 예문을 외워주시면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평소의 시험에 정말 자신 있게 쓰기도 될 것이고 그 쓰기에서 나왔던 통 문장이 독해도 나올 것이고 듣기도 나온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단어보다는 우리 1, 4급 어휘집을 가지고 통문장으로 아니면 선생님의 자료집으로 통문장으로 꼭 반드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에서 특별히 듣기에서 어려웠던 예문들도 나왔었고요. 독해 제3부분에서 어려웠던 예문들이 있었는데 그거 선생님이 꼭 정리해 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다음 시험 보실 때 꼭 참고하셔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저는 2019년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험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커스에서 시험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HSK 시험센터에 들어가시면 해커스 고사장으로 여러분 지정하셔서 시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3월에도 시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우리 시험센터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해커스 어학원 지정하셔서 시험 참고하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오쌤한테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너무 어려웠는데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실망하지 마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는 기대 이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진짜 내가 이번 시험이 너무 준비가 부족했다. 그러면 우리 2주만 좀 더 고생하셔서 3월 달에 또 추가 시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추가 시험도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우리 추가 시험 있는 학우님들도 선생님 총평 강의 잊지 마시고 꼭 듣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해커스에서 항상 선생님도 지금 오늘도 총평 보느라고 아침 일찍부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수고는 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좋은 자료와 더 많은 좋은 문제들을 제공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선생님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제발 해커스에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일들을 꼭 이뤄주신다면 그게 저에게는 비타민이고 힘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조금만 더 기대해 보시고 우리 또 앞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우리 이 강의 통해서 총평 강의 통해서 꼭 좋은 점수 있도록 선생님 응원할게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